그런데 여기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제가 2달쯤 전에 2번에 걸쳐서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한 프리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냅다 그때 사전 예약 구매를 해놨었죠. 그리고 2달 만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구글 TV 스트리머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해서 제대로 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오늘은 구글 TV 스트리머의 언박싱과 외관 그리고 스펙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인데요. 상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의 두께가 생각보다 되게 얇아서 자칫 잘못하면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포장을 뜯을 때도 상당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또 작은 상자가 나오는데 그걸 당겨 보니까 이렇게 뭔가 위에 종이를 덮어 쓴 상자가 나오는데 보통은 제품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놓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이것을 덮개를 떼어주면 이게 바로 박스의 내부입니다. 색깔은 헤이즐 색깔이에요. 이번에 구글 TV 스트리머는 크게 두 가지 색깔로 나왔었죠. 포슬린과 헤이즐. 포슬린은 도자기라는 뜻이잖아요. 과거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하얀색보다는 살짝 노란감이 있는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이 헤이즐은 회색인데 아주 살짝 초록색 기운이 느껴질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회색입니다. 이 헤이즐은 미국의 구글 스토어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베스트바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구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미국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헤이즐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헤이즐 색상을 구매했던 이유는 딴 거 아니고요. 집에 가전들이 대부분 다 검은색 아니면 좀 무채색, 회색 뭐 이런 쪽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셋탑박스만 하얗게 있으면 붕 떠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얀색은 좀 부담스럽다.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하얀색이었는데 어차피 그것은 TV 뒤로 숨을 거여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지만 이번 건 셋탑박스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니까 좀 어두운 쪽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이즐을 샀고요. 저는 그 선택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USB A to C 타입의 케이블이고요. 전원 공급용이지요. 그리고 왼쪽 사이드는 전원 플러그가 있죠. 미국에서 직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그는 11자형 플러그입니다. 플러그는 중국산인데요. 보이시려나요? 5V 1.5A 그래서 최대 출력이 7.5W인 플러그입니다. 다음은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의 생김에 대해서는 익숙하시죠? 이미 제가 예전에 프리뷰할 적에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건전지가 있는데 깔맞춤을 하겠다고 건전지도 초록색 빛이 나는 그런 건전지를 넣어줬네요. 그리고 이것이 본체입니다. 역시 본체의 외관도 제가 지난 프리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간단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안전상의 주의사항 같은 노티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식 출시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는 한글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HDMI 케이블이죠. 기존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에는 동글형이고 HDMI 단자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굳이 HDMI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 TV 스트리머에서는 셋탑 방식으로 바뀌면서 셋탑과 TV 같은 디스플레이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HDMI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습니다. 즉 구글 TV 스트리머만 사가지고는 구글 TV 스트리머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따로 홈페이지에서 19.99달러에 HDMI 케이블을 팝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사실상 이건 99.99달러가 아니라 119.98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짜증이 좀 났죠. 아니 49.88달러 하는 언4K 프로 셋탑박스에서도 넣어주는 HDMI 케이블을 99.99달러 하는 구글 TV 스트리머가 안 넣어준다? 야, 이건 좀 너무한 거죠. 예전에 이미 애플이 한번 이런 비스무리한 행동을 시전을 한 적이 있었죠. 즉 아이폰을 팔면서 충전기는 빼버리고 따로 판다. 여기에서 아마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좀 좋은 걸 보고 배우지 꼭 이런 걸 보고 배웠을까 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가 언박싱이고요. 자, 그럼 이제 외관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일단 본체의 외관은 여러분들도 몇 번 보셨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딱 스마트폰 크기만큼 생겼어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손바닥보다 좀 작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은 쐐기 모양의 옆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인상적인 건 무게였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좀 묵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160g이에요. 이전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57g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묵직해졌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4K 프로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언4K 프로는 280g이거든요. 그리고 표면 재질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와 역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 사실 널찍한 이 윗판이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닙니다. 아주 매끈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뭐 재생 플라스틱을 뭐 사용했다고 하지요. 환경을 위해서. 뭐 고급진 느낌은 아니고 좀 평범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밑판입니다. 밑판은 난슬립 패드가 있는데 내귀퉁이에 그냥 그 고무발을 끼우는 것이 아니고 밑판 전체가 다 난슬립 패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놓으면 거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은 재질이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리모컨 재질과 동일합니다. 볼륨 버튼이 옆에서 위로 올라온 것만큼 버튼이 2개가 생겼으니까 그 버튼 2개만큼만 길어졌습니다. 리모컨의 뒤편도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소문에는 그립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리모컨의 뒤편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지요. 구글 TV 스트리머의 리모컨에는 뒤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리모컨에 왜 구멍이 뚫려 있지? 이거 하자 아닌가? 하자 아니고요. 요 구멍은 스피커 구멍입니다. Find My 리모컨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또로롱 또로롱 하고 벨이 울리잖아요. 그 벨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스피커 용도의 구멍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뚫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그는 110V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이렇게 돼지코를 끼워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전에 전압과 전류가 5V 1.5A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전력은 7.5W를 소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5V 1.5A의 스펙은 무엇과 같느냐? 바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스펙과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매가 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를 사신 분들은 그 안에 220V용 플러그가 있거든요. 요것을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은 총 1.8m입니다.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케이블은 1.5m였거든요. 그래서 30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양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제가 지난 에피소드 172에서 한 맺힌 절규 구글 정말 1억이야? 라는 사전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까지의 알려진 루머를 바탕으로 스펙을 정리한 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예상 스펙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on 칩은 미디어텍 MT8696 맞고요. 이것은 2021년에 발매가 된 아마존의 파이어 TV 스틱 4K 맥스에 탑재가 되어 있는 그 SoC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CPU는 콜텍스 A55 그리고 GPU는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파워 VR GE9215가 들어있다. 그리고 램은 4기가 그리고 전체 스토리지는 32기가가 들어있다. OS는 안드로이드 TV 14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6가 아닌 와이파이 5다. 802.11ac이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5.1 버전이다. 그리고 유선 랜 포트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유선 랜 포트는 기가비트 랜, 즉 1GBps를 지원을 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와의 연결과 관련돼서 데이터와 관련된 외부와의 인풋 포트는 없고요. 아웃풋은 HDMI 케이블로 연결이 되는데 HDMI 버전은 2.1이다. 그리고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것은 전원 공급용이다. 하지만 연결하기에 따라서는 USB 허브나 아니면 OTG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V 1.5A,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HDR10, HDR10 플러스, HLG, 돌비 비전까지 제공을 한다. 그리고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 인 것이고, 가격은 99.99달러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와 월마트의 On4K 프로와 스펙을 비교한 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살짝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한 평가를 명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에피소드 172에서 보여드렸던 표 가운데서 월마트의 On4K 프로의 GPU가 ARM 말리 G31 MP3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MP2예요. 즉 GPU는 구글 TV 스트리머,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월마트 On4K 프로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블루투스와 관련돼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제가 지난번에 5.0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는 5.0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4K는 4.2입니다. 즉 블루투스와 관련돼서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버전이 조금 낮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스펙 중에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구글 스토어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구글 TV 스트리머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라고 딱 써있는데,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돌비 인코디드 오디오를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HDMI 패스스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4K 같은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기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돌비 애트모스 관련된 기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건 또 조만간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거기에서 확인해 본 결과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글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비 인코디드 오디오라고 쓴 거는 뭘까? 과거 버전을 좀 안 좋게 보이게 하려고 좀 수를 쓰는 건가? 라고 하는 조금 꼼수가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구글 TV 스트리머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SoC는 약간의 개선사항은 있겠죠. 왜냐하면 암로직 S905D3보다는 미디아텍 MT8696이 그나마 좀 더 최신에 가까운 SoC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어텍 MT8696은 21년에 이미 다른 기기가 채택을 한 구닥다리 SoC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CPU나 GPU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PowerVR GE9215의 성능이 실제로 말리 G31 MP2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사이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다른 점은 램과 스토리지예요. 구글 TV 스트리머는 램이 4기가, 스토리지가 32기가인데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램이 2기가 그리고 스토리지가 8기가이니까 램은 2배, 스토리지는 4배가 커졌군요. 그런 면에선 개선사항이 있다. 그리고 OS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안드로이드 TV 11
12인데 구글 TV 스트리머는 안드로이드 TV 14이다. 이것이 큰 차이일까?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안드로이드 TV 12와 14 간에 별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뭐 보안이라든가 기타 개발자 딴에서 뭔가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고도화가 되기는 했겠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상의 개선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블루투스가 판번호가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점이 또 차이가 될 수 있겠는데 역시 블루투스 4.2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음질이나 아니면 코덱이 커다란 차이가 있느냐? 네, 사실 판번호가 올라가면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적용이 되면서 전력 소모는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연결성이 좋아져가지고 자주 끊기거나 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향상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음질은 코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덱 자체에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1이나 4.2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당연히 동글형이기 때문에 이더넷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셋탑박스 형태인 구글 TV 스트리머라면 당연히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다만 기가비트 랜이라는 것이 반갑기는 하지요. 전반적으로 스펙을 보면 구글 TV 스트리머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간의 스펙 차이는 그 램과 스토리지 그리고 유선 랜 포트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프리뷰 때 너 정말 이럴 거냐 이러고서 제품값을 2배나 더 받는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이 스펙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뭘 사야겠구나 라는 답이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능 향상이 한 22% 정도가 있다고 하니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구글 TV 스트리머만의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제 바로 다음 방송을 보시고 구매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글 TV 스트리머의 새로운 기능과 전반적인 성능 그리고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